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오늘은 중등 임용고시 2차 번외편으로 코로나19와 중등 임용고시 2차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진행이 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이 임용고시에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요. 중등 임용고시 1차 교육학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 것을 보고 중등 임용고시 2차 수업 시연이라던가 면접 등에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제가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2차 수업 시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진행이 됨에 따라 방역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위생교육의 중요성이 상승하게 되었고 위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교육 등의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거리 두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짝꿍들이랑 같이 앉는 자리 배치를 갖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형처럼 한 사람씩 떨어져서 앉는 자리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앉는 모두명 자리 배치가 금지가 되어서요. 과거 기존의 모두명 자리 배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협동학습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라포 형성이 어렵다라는 한계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인 비대면 원격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등교 중지 기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상승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황에서도 배움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예상 문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방역 강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됨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을 끊임없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라던가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그 다음에 개인 물통 사용하기, 환기하기 등의 교육을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개인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쓰레기 처리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위생쓰레기 같은 경우는 기침이라던가 또는 콧물, 가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침, 콧물, 가래가 발생하면 반별로 배치되어 있는 티슈에다가 뱉은 다음에 이거를 일회용 위생봉투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그걸 꽉 묶어서 요거를 다시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위생쓰레기 전용 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 콧물, 가래 같은 경우가 이게 비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별로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타나 있는 방역 지침이라던가 위생교육 방안을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상 문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학급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역 위생 교육 방법을 말하시오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되고 있는 방역 지침이라던가 위생 교육에 대해서 숙지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대답입니다.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학급 내에서 방역 역할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방역 규칙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급 내에서 환기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 도우미, 손 씻기 알림이 같은 역할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기를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던가 점심시간마다 교실의 창문들을 열어서 5분 이상 환기를 하는 환기 도우미 역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코 밑이나 턱 밑으로 착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코 위까지
정해진 방법대, 규칙대로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마스크 상태를 점검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마스크 도우미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 씻기 알림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던가 점심시간 전 틈틈이 손 소독제나 화장실에서 비누를 사용해 갖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손을 닦을 수 있도록 손 씻기 알림이라는 역할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역규칙 정하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 손 씻기,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급 내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왔던 그 방역 지침들을 중심으로 학급 내 방역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역규칙을 올바르게 제대로 잘 수행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방역규칙을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위생이라던가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학급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예상 답안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증상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증상 같은 경우는 기침, 콧물, 발열, 두통 등 내려와 있는 그 지침상의 유증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을 때, 즉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하다가 유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경우 등교 중지가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사실 학교 등교하기 전에 등교 중지가 떴기 때문에 그냥 등교 중지 안내에 따라서 등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수업 중에 관련된 유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던가 교육부에 올라온 자료를 숙지하시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 2차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셔서 학교 현장에 가셨을 때 바로 수업 중에 또는 우리 반 아이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교육청에 올라온 유증상 학생 대처 방안 같은 것을 미리 숙지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게 유증상 학생도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증상 학생이 등교 중지가 돼서 또는 자가진단으로 등교 중지가 떠서 학교에 못 나온 학생들의 경우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는 것과는 아무래도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등교 중지 기간에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격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자료나 보충 학습 영상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그 학생과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던가 하는 식의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유증상 학생이 등교 중지 기간 내에 학습 격차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안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내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짝꿍들이랑 이렇게 같이 앉는 자리 배치였는데 이게 한 명씩 앉는 수능형 자리 배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형 자리 배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과거의 방식의 모듬 학습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앉지 않더라도 협동학습이 가능한 방안들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협동학습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둠형으로 앉아야 되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모둠별로 이렇게 앉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그런 자리 배치 속에서도 협동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그냥 개인적으로 앉아서 개인 활동을 하더라도 배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수업이 혼자 따로 앉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 활동 중심으로 하더라도 배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상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말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하시오 라고 한다면, 일단 수능형 자리 배치를 가정한다면 모둠형의 협동학습이 어렵다라는 거죠. 모둠형 자리 배치가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배움 중심 수업 같은 경우도 학생들끼리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식의 배움 중심 협동학습이 어렵다, 진행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한 방안은 개인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 기기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모둠학습, 협동학습을 한다. 즉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협동학습을 하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 줌이라던가 구글을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협동학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등교를 했을 때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면 온라인상에서 협동학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협동학습이라던가 아니면 그거 말고 개인 활동 중심으로 하는데 배움 중심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적인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계점을 파악하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팀 구성원들끼리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리두기를 실시하다 보니까 학급 내에서 라포 형성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대화를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라포 형성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같은 경우도 등교하는 기간이 많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등교해서도 거리두기라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학급 내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상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교 중지라던가 학교 내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라포 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hen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방역을 지키는 선에서 단합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칭찬 편지 쓰기 아니면은 친구 장점 찾기를 이제 편지 활동으로 하는 거죠. 서로 만나기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격 아침맞이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침맞이는 서로 오면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침맞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요. 접촉이라던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렇게 아침맞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교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생들의 장점들을 찾고 이 친구가 누구일까라는 퀴즈 같은 식으로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아침맞이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학급 내에서 방역을 지키는 선에서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등 임용고시 1차 교육학 문제에서도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면접이라던가 수업 나눔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 안에 와이파이와 같은 인터넷망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던가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처럼 조금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 기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참여한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서 협동학습을 할 때 접근성이 훨씬 편한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면도 너무 작고 제공되는 기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 스마트폰만 갖고 참여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이 실질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한 학습 환경을 미리 고려하셔서 그에 대한 기기적 지원이라던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격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대면 수업보다는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격차 상황들을 예상하신 다음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배움 중심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줌, 아니면 구글 클래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들이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떤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줌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별로 스마트 협동학습이 가능한데요. 그 온라인에 있는 줌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협동학습을 진행하겠다. 아니면 구글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공동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구글에 올라와 있는 그 문서 앱 문서 뷰를 같이 열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협동학습을 진행하겠다라던가 아니면 구글 클래스에 올라온 퀴즈 아니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있는 퀴즈를 통해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그날그날 학습 격차를 파악하고 기초가 미달인 학생들은 기초 안내, 심화인 학생들은 심화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들릿이라던가 구글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서 토의 토론이 가능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토의 토론 기능이 따로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토의 토론 기능을 활용해서 게시글을 올려놓으면 학생들끼리 답글을 통해서 토의 토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라던가 줌을 열어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얼굴을 보면서 토의 토론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패들릿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서 뷰어 같은 그 플랫폼인데요. 학생들끼리 그 밑에 의견을 자유롭게 연결해서 달 수가 있어서 그런 기능을 활용한다면 토의 토론 진행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예상 문제로 온라인 수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과 온라인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말하시오 라고 한다면 일단 수업 전에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업 후에 또는 수업 중에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사안이겠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배움 중심을 실현하겠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학습이라던가 토의 토론 방식의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겠다. 그 다음에 퀴즈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 격차를 보완하겠다라는 점들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